이 레코딩 베이스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레코딩 베이스예요? 왁스림이에요? 하시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의생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틀니 제작 과정을 이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지난 영상들에서는 틀니 환자의 내원 첫째 날과 둘째 날 진행 과정과 그 과정 중에 치과위생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마무리는 개인 트레이로 무치약 환자 임프레션을 뜨는 단계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서 대합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혹시 헷갈리실 수 있을까봐 지금까지 설명해서 예시를 들었던 환자는요, 하악 무치약 틀니를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상악은 이 덴티폼처럼 그냥 전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정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치과에서 개인 트레이로 이런 식으로 정밀 인상을 뜬 정밀 인상체를 기공소로 이제 보냅니다. 이때 기공용지에는 뭐라고 써야 하는지는 아래에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흐름만 이해하면 되니까 이어서 끝까지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치과 기공소에서 이 기공물을 받으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치과 기공소에서는 이 정밀 인상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스톤 작업을 해주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정밀한 부위가 나온 석고 모델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치과 기공소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치과 기공소에서 어떠한 기공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자 개인마다 위치가 다른 한 환자 입안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마운팅된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과에서는 환자의 치아가 물리는 과정이라던가 물리는 포인트, 악강 관계 등을 환자를 통해서 직접 볼 수 있지만 치과 기공소에서는 기공물만 보고 만들잖아요. 따라서 한 환자를 치과에서 보는 것처럼 치과 기공소에서 환자를 표현해 주는 것이 이 마운팅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환자가 치과 기공소에 있는 것처럼요. 그럼 이 석고 모델만으로는 마운팅이 안 되고 한 번에 틀니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치과 기공소에서는 환자 입안 환경이 어떠한지, 어느 정도로 기공물을 제작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맞물리는 치아, 이 대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이 정밀 인상을 뜨는 날 보통 대합치를 떠서 보내요. 첫째 날에도 상관은 없겠지만 환자가 내원해서 이 정밀 인상을 뜨는 날까지 치과 기공소에서 대합치를 사용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굳이 첫째 날에는 대합치를 뜨지 않고 악궁 알지네이트 임프레션만 떠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이 상악 덴티폼 모델을 대합치라고 할게요. 정밀 인상 체득을 한 날 이렇게 대합치를 떠서 치과 기공소에 같이 보냅니다. 그럼 치과 기공소에 지금 있는 건 뭐죠? 환자 대합치와 정밀 인상 체득을 한 개인 트레이가 있을 거고, 이 트레이에 스톤을 부어서 틀니를 제작하기 위한 이런 스톤 모델이 있겠죠. 이 둘만 있으면 틀니를 그럼 만들 수 있느냐? 자, 이 둘을 가지고도 틀니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환자 입안에 맞는 기공물 제작을 위한 환자 구강 환경과 최대한 비슷한 마운팅된 환자 모형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 높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환자가 이렇게 무는지, 이렇게 무는지, 저렇게 무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바이트가 안 되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 정밀 인상 체득할 때 치과에서 아예 바이트를 같이 떠서 보내면 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안 돼요. 우리가 보통 크라운 바이트 임프레션, 이런 바이트 임프레션을 뜰 때는 주변에 치아가 받쳐주고 턱 위치가 같은 곳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물리죠. 위아래 교합 관계를 치과 기공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바이트를 뜬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곳이 있으면 이 환자가 어느 정도로 씹는지를 한 번에 바이트 인상체득에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치약 환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닿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없이 다칠 수 있죠. 정확한 바이트 체득이 불가능해요. 이 상태로는. 꺼즈를 대거나 무언가를 물리고 뜨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안 돼요. 이렇게 제대로 물지를 못해요. 뭘 받쳐드려도 물지를 못해요. 이게 치아가 없으면 혹시 무치약 틀니 환자분들 보실 일이 있으면 잘 보세요. 위아래 물어보세요 하면 이렇게 한 포인트로 물지를 못하고요. 턱이 좌우로 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덜덜 떨리기도 하고. 이 물 때마다 포인트가 다른데 이 상태에서 바이트를 절대 뜨지는 못하죠. 제대로 된 바이트 체득이 안 되면 물론 마운팅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바이트를 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왁스림, 레코딩 베이스인 거예요. 이것이 하는 일부터 말씀드리면 치과 기공소에서 석고 모델을 환자 입안에 맞게 마운팅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책을 찾아보시면 이 레코딩 베이스로 마운팅된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이 오히려 선생님들을 헷갈리게 할 텐데, 자, 제가 준비한 사진에서도 보시면 이러한 과정이 틀니를 제작할 때 꼭 한 번은 필요해요. 레코딩 베이스가 물려있는 사진이죠. 이건 최종 틀니와 관계없는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오히려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것은 환자 구강 내, 그러니까 환자가 정확히 무는 정도나 물리는 위치를 표현한 마운팅이 아니라요. 한마디로 레코딩 베이스, 이 기공물을 만들기 위한 임의 마운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합치와 정밀 인상된 석고 모델이 기공소에서 만들어지면 결국 레코딩 베이스, 이 레코딩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치과 기공소에서는 마운팅된 모델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마운팅된 모델이 필요한데 그 작업이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작업인 거예요. 이게 환자 구강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운팅된 모델은 레코딩 베이스를 만들고 나면 교합기에서 다시 다 떼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코딩 베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제대로 된 바이트를 뜨기 위한 거고요. 어차피 나중에 제대로 된 바이트가 나오면 치과 기공소에서는 환자 구강과 최대한 비슷한 마운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치과 기공소에서는 임의로 마운팅을 하고 임의로 레코딩 베이스 높이를 제작을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임의로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임의가 아니라요. 기공 과정에서 치과 기공사 선생님들이 배우시는 레코딩 베이스 높이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마운팅을 하고 레코딩 베이스를 제작을 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다시 둘째 날 치과로 돌아와서 이 개인 트레이에 원장님이 최종 인상은 뜬 날, 이 다음번에 치과에서 우리가 받을 과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레코딩 베이스겠죠. 치과 기공소에서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바이트를 얻어야 하고 정확한 바이트를 뜨는 게 이 레코딩 베이스니까요. 그럼 환자 내원 둘째 날은 기공용지에 레코딩 베이스 혹은 왁스림이라고 적어서 보내면 되겠네요. 둘째 날 대합치가 필요한 이유는 이 레코딩 베이스를 만들기 위함이고요. 틀니 높이를 제작하기 위함이니까 최소 레코딩 베이스가 나오기 이전에 대합치를 치과 기공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대합치를 뜨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치과 기공소와 치과에서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셨나요? 이게 치과 둘째 날부터 치과 기공소가 둘째 날 기공물을 받아서 하는 일들과 왜 그 일을 하는지를 나열한 거예요. 자, 그럼 치과 기공소에서는 다시 치과로 기공물을 보내고 치과에서는 환자 내원 셋째 날이 되겠죠. 환자가 치과에 내원하면 치과에 있는 기공물은 무엇일까요? 기공소에서 준 레코딩 베이스와 석고 모델 정도가 있겠죠. 이제 치과에서는 환자 입안에 레코딩 베이스를 끼우고 바이트 체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거예요. 이때 기공소에서 온 레코딩 베이스는 완벽한 높이가 절대 아니에요. 아까 제가 기공 과정에서 필요한 무취약의 높이, 그 높이에 맞춰서 레코딩 베이스를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레코딩 베이스가 운이 좋으면 환자가 물었을 때 한 번에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다고 해서 잘못 만든 레코딩 베이스는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환자 입안에 넣어보면 높을 수도 있고요. 어금니 부위가 먼저 닿거나 앞니 부분이 이렇게 붕 뜰 수도 있고요. 고경이 맞지 않아서 환자가 이렇게 입을 벌린 것처럼 고경이 맞지 않아서 얼굴이 길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바이트를 뜨기 전에 레코딩 베이스를 먼저 환자 입안에 넣고 고경을 맞추죠. 보통 길이를 이렇게 1대1로 보기는 하는데 이건 각 치과 원장님 스타일이나 원장님이 공부한 내용에 맞춰서 제작을 할 것이고요. 치과 위생사인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원장님들이 레코딩 베이스를 입에 넣고 빼서 왁스를 녹이고 다시 입에 넣고 아니면은 뭐 레코딩 베이스에 왁스를 더 올리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환자에게 맞는 고경을 주기 위한 점이라는 거예요. 이 레코딩 베이스로 안정적이게 환자가 물어줄 때 무취약 틀니의 높이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야 치과 기공소에서는 제대로 된 마운팅을 할 수가 있어요. 환자 구강 환경과 최대한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야 좋은 틀니가 나오겠죠. 더불어 치과 기공소에서는 볼 수 없는 환자의 얼굴이라든지 뭐 동공의 위치, 얼굴의 비율을 치과에서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레코딩 베이스로 고경을 잡아주고 환자의 얼굴 비율과 맞는 바이트를 체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 레코딩 베이스를 보고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레코딩 베이스예요? 왁스림이에요? 하시는데 제가 10군데 치과를 다녀본 결과 레코딩 베이스라고 부르는 데가 많기는 한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게 기공용 레진으로 만든 베이스라고 한다면 그 위에 얹어지는 이 부분이 왁스 림이에요. 이 림이라는 걸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테두리예요, 테두리. 이 테두리 같은 부위를 말하는 거고 왁스로 테두리 모양을 만들어서 왁스 림인 거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단단한 베이스 위에 왁스로 만든 왁스 림을 얹어서 환자 구강 내 환경을 기록하는 게 레코딩 베이스니까요. 이 레코딩도 기록한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에 이건 레코딩 베이스라고 불러도 되고 왁스림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어느 치과에 가면 기공용지에 왁스림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레코딩 베이스라고 쓰기도 하는데 둘이 완벽하게 분리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 기공물을 지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기공물이 틀니를 제작할 때 환자 바이트를 체득하기 위해서 만든 틀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틀니를 제작할 때 틀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기구도 아니에요. 그냥 환자 입안 환경을 기록하는 용도일 뿐이고요. 기록을 다 하고 제대로 된 마운팅을 하고 나면 버리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굳이 왜 레진에 왁스를 올려가지고 왁스림이라고 해야 되는지 레코딩 베이스라고 해야 되는지 이렇게 헷갈리게 놨느냐? 이건 바이트를 체득하기 위해서 왁스 부분 없이 단단한 이 레진으로만 만들면요, 환자 구강 내에서 높이를 체득하기가 일단 어렵고요. 임의로 높이를 준 거기 때문에 높이가 높으면 덴처바 같은 걸로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높이 조절을 쉽게 하기 위해 왁스를 올리는 거고, 반대로 왁스로만 레코딩 베이스를 만들면 변형이 많이 오겠죠. 온도에 따라 왁스가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료를 조합해서 쓰는 거고요. 기공 과정에서 왁스는 뜨겁게 해서 깎아내거나 에딩을 하기가 편하니까 높낮이 조절이 좀 용이하겠죠. 한마디로 다루기 쉬운 재료와 변형이 오지 않는 재료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진에 올라간 왁스를 왁스림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요. 치과 재료는 정확한 정보 전달도 중요하고 다루기가 쉬워야 되죠. 그리고 변형이 많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임프레션 재료도 더 정밀하게 나오는 것을 사용하는 거고 변형이 적은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야기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어쨌든 환자가 치과에 내원해서 셋째 날 대부분은 레코딩 베이스를 이용해서 바이트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과 위생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물들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환자가 왔을 때 레코딩 베이스와 바이트 체득에 필요한 재료, 건타입이든 왁스로 뜨든 바이트 체득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요. 혹시 레코딩 베이스가 높을 경우에는 삭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토치나 나이프가 필요한 거예요. 러버볼에 뜨거운 물을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역시 왁스를 연화시키기 위함이겠죠. 왁스를 레딩해야 된다면 추가 왁스도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레코딩 베이스에 무치약 환자의 위아래 물리는 관계를 치과에서 최대한 정확히 체득하고 치과 기공소로 보내줍니다. 이때 무치약이기 때문에 왁스림에 정중선을 표시하기도 하고요. 상악의 경우에는 견치의 위치를 왁스림에 표시해주기도 해요. 그 상태로 치과 기공소로 보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치과 기공소에서 치아를 배열할 때 정중선이 맞는 틀니가 나오겠죠. 이렇게 치과에서는 레코딩 베이스에 많은 정보를 표시를 하고 치과 기공소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바이트 임프레션을 뜬 바이트 인상체, 그리고 대합치, 레코딩 베이스 이 정도가 다시 기공소로 가겠죠. 그럼 셋째 날 기공 용지에는 뭐라고 써야 되나? 이건 또 이후 기공 과정을 보시면 또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치과 기공소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이트를 체득한 레코딩 베이스를 받았겠죠. 그럼 이제야 비로소 치과 기공소에서는 정확한 바이트를 체득한 레코딩 베이스를 받았을 거고, 이것을 이용해서 무치약 환자의 구강 내와 최대한 비슷한 마운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환자의 구강 내와 비슷한 석고 모델, 이건 보더 몰딩을 잘해서 정밀 인상을 체득을 하면 나오는 거고, 정말로 환자 구강 환경과 비슷해지려면 상하악의 대합 관계가 똑같이 나와야겠죠. 한마디로 마운팅을 제대로 해야 환자 구강의 환경을 치과 기공소에서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운팅을 제대로 하고 나면요, 이 레코딩 베이스의 역할은 여기서 끝입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안 써요. 제가 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선생님들이 임상에서 이걸 어디다가 쓰는 줄 아시는데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제대로 된 마운팅만 할 때 쓰면 되니까 이거 틀니에 안 들어갑니다. 치과 기공소에서 마운팅이 잘 되었으면 이제 환자 입안에 들어갈 틀니를 만들 수 있는 최종 조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영상까지 오셨으면 틀니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동안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주로 신입 선생님들이나 틀니를 많이 안 보셨으면 틀니 제작 과정 전반부에 있는 재료들이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책을 봐도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인지 아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서 모르셨을 텐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만 아시고 나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 틀니 제작 과정 영상을 여러 번 보신다거나 일하시는 치과에서 틀니를 제작하기 시작하면 그 전날 이 영상들을 한번 쭉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셔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댓글을 주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틀니 제작 과정은 여기서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한 편 정도면 무치약 레진 틀니 제작 과정은 대략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과정을 쭉 제대로 알고 나면 메탈 프레임이 들어가는 틀니나 뭐 부분 틀니 제작 과정도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고요. 응용편에서 또 다룰 거니까 걱정 마시고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위생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